안녕하세요. 남편의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내연녀가 내 가방에 고의로 식초를 쏟았습니다. 남편은 짝퉁 가방 하나 가지고 뭘 그러냐며 무시했죠. 나는 무대 뒤편 상석에 앉아 계신 회장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들에게 가방값이나 물어내라고 하세요. 호텔 연회장의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메인 테이블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자리에 앉아 절반쯤 남은 레드 와인잔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내 남편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고 침이 마르도록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그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색 상승 곡선이 뚜렷한 실적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여러분이 없었다면 오늘의 우리 회사도 없었을 겁니다. 올해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는 의기양양하게 손을 흔들며 장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내게 닿았을 때 마치 보이지 않는 먼지를 스치듯 일말의 머무름도 없이 지나쳐 버리더군요. 그리고는 그 시선이 멈춘 곳은 바로 그의 곁에 서 있는 붉은 드레스의 여자였습니다. 유지은. 그가 직접 발탁해 키운 홍보팀장이자 회사 내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통하는 강 대표의 여자였죠. 나는 시선을 떨구고 무의식적으로 무릎 위에 놓인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미색의 가죽 가방. 겉으로 보기엔 로고 하나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었지만 손에 닿는 감촉은 마치 살아있는 피부처럼 부드럽고 온화했습니다. 작년에 친정어머니가 옛날 물건인데 그냥 편하게 들고 다니라며 억지로 쥐어주신 것이었죠. 당시엔 별 생각 없이 디자인이 단아해서 자주 들고 다녔을 뿐입니다. 사모님, 왜 혼자 앉아 계세요? 달콤하다 못해 느글거리는 향수 냄새가 먼저 코끝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드니 어느새 지은이 내 앞에 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 잔을 들고 있었는데 새빨간 네일 아트가 와인 잔보다 더 눈에 띄더군요. 그녀가 입은 붉은 드레스는 명품 브랜드의 이번 시즌 신상이었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화려하게 반짝였습니다. 저것들, 지난달 민준의 카드 명세서에서 봤던 내역들이었죠. 무슨 일이시죠? 나는 가방에서 손을 떼며 무미건조하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정성 들여 그린 눈꼬리를 휘며 웃더니 내 온몸을 훑어보고는 마지막으로 내 가방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머 사모님, 이 가방 꽤 분위기 있어 보이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울 만큼은 충분히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색이 너무 연해서 때 타기 쉽겠어요. 저처럼 튼튼한 가방이랑은 다르네요. 그녀는 보란듯이 자기 팔에 걸린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체인백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건 튼튼해서 뭘 쏟아도 끄떡없거든요. 나는 대꾸하지 않고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이 떫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내가 반응이 없자 화를 내기는커녕 몸을 더 가까이 붙여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죠. 사모님, 설마 이거 어디 골동품 시장에서 건지신 건 아니죠? 요즘은 낡은 공법을 흉내내서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 파는 데가 많다던데 모르는 사람들은 깜빡 속는다더라고요.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무대에서 내려온 민준이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즉시 꽃을 찾아 날아드는 나비처럼 그에게 다가가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습니다. 몸의 절반이 그에게 밀착될 정도였죠. 대표님, 아까 연설 정말 멋지셨어요. 듣는데 피가 끓더라니까요. 민주는 그 칭찬이 꽤 흡족했는지 웃으며 그녀의 손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러다 마치 나를 지금 막 발견했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서윤, 당신도 지은 팀장한테 술 한 잔 받아야지. 오늘 이 행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어.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대하듯 명령조였습니다.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은의 눈동자가 도르르 구르더니 다시 내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갑자기 아 하는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테이블 위에 놓인 소스, 그릇을 가리켰습니다. 수정방, 오향 장육과 함께 나온 흑초 소스였습니다. 이 흑초 냄새가 꽤 톡 쏘네요. 사모님, 가방이 너무 가까이 있는데 냄새 배겠어요. 이런 가죽은 식초 묻으면 망가지는데 시큼한 냄새가 배면 빠지지도 않고요. 그녀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실수인 척 그릇을 툭 건드렸습니다. 짙은 갈색의 흑초가 담긴 그릇이 그대로 뒤집히며 한 방울도 남김없이 내 미색 가방 위로 쏟아졌습니다. 끈적한 검은 액체가 순식간에 가죽으로 스며들며 흉측한 얼룩을 만들어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은은 입을 가리며 비명을 질렀지만 눈에는 미안한 기색이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성공했다는 듯한 묘한 빛이 스쳐 지나갔죠. 정말 실수였어요. 손이 미끄러져서. 민준 대표님, 저 어떡해요?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며 애교 섞인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민준과 나에게 쏠렸습니다.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처참하게 망가진 내 가방을 슬쩍 보더니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툭 내뱉었습니다. 됐어. 짝퉁 가방 하나 가지고 뭘 그래. 디자인 보아하니 비싼 것도 아니네. 지은 팀장이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소란 피우지 마. 그의 목소리는 점차 조용해지던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짝퉁이래. 어쩐지 저런 브랜드는 본 적이 없어. 대표가 가짜라고 했으면 맞는 거겠지. 망신이네. 정말.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의 입꼬리는 승리감에 실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명백히 말하고 있었죠. 거봐, 내 남편도 가짜라잖아. 넌 가짜나 들고 다니는 여자야. 나는 가방 위에서 점점 더 넓게 번져가는 검은 얼룩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이 가죽은 내 외할머니 유품이야. 아주 귀한 거라 물 한 방울 묻히면 안 돼. 특히 산성 성분은 쥐약이다. 어머니가 내게 이 가방을 주시며 당부하셨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득이양양한 표정의 지은도 내가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며 인상을 쓰고 있는 민준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 시선은 그들을 넘어 호기심이나 조소, 혹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의 얼굴들을 지나 연 회장, 가장 안쪽 메인 테이블 중앙에 앉아 계신 한 노인에게 향했습니다. 백발이 성성하지만 기품 있는 정장 차림으로 그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차를 마시고 계신 분, 마치 눈앞에 이 난장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앉아 계셨지만 가끔 들어올린 눈매에는 깊고 서늘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고요해진 홀 안에서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가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의 얼굴에 서려 있던 짜증이 순간 멈췄습니다. 입가에 걸려있던 비웃음이 딱딱하게 굳어갔고 눈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입에서 그것도 저쪽 상석을 향해 그 단어가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듯, 아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의 승리감에 도취해 있던 미소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뻣뻣해진 목을 억지로 돌려 내 시선이 닿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을 때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제멋대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멍해졌습니다. 시선은 마치 탐조등처럼 나, 민준, 지은, 그리고 상석의 노인 사이를 오갔습니다. 메인 테이블에 노인, 홍원그룹의 회장이자 나의 아버지 서태석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찻잔 굽이 유리 턴테이블에 닿으며 달그락하는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지팡이도 짚지 않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가 지나는 길마다 사람들이 홍해처럼 갈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그의 침착하고 묵직한 구두굽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곁으로 와서 나를 한번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숙여 식초 범벅이 된 테이블 위에 가방을 보셨습니다.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일이냐? 평온하지만 오랫동안 정점에 서 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압감이 실린 목소리였습니다. 주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나는 내 가방을 가리키고 다시 사색이 된 지은과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민준을 차례로 가리켰습니다. 이 여자분이 실수로 식초를 제 가방에 다 쏟으셨네요. 제 남편은 어차피 짝퉁이라 값도 안 나간다며 저보고 유난 떨지 말라더군요.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검지 끝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가방에 얼룩진 가장자리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가죽의 질감과 금속 장식을 세심히 살피시더니 허리를 펴셨습니다. 그는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민준을 훑어보고 가을바람 앞에 낙엽처럼 떨고 있는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짝퉁이라. 아버지는 그 단어를 입안에서 굴리듯 가볍게 반복하더니 피식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라곤 전혀 없었습니다. 민준이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이건 내 장모님, 서윤이 외할머니의 혼수품 중 하나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사람들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1930년대 경성, 조지아, 백화점을 통해 유럽에서 특별히 초빙한 장인이 당시 구할 수 있는 최상급 가죽으로 만든 순수 수제품이지. 전란통에 2개는 잃어버리고 이게 유일하게 남은 하나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묵직하게 떨어졌습니다. 에르메스니 샤넬이니 하는 것들. 이 가방 앞에서는 역사로 보나 공예로 보나 희소성으로 보나 명함도 못 내밀 물건이다.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려 테이블 모서리를 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민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벙긋거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내게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목소리는 다시 온화해졌고 오직 내게만 보여주는 관대함마저 묻어났습니다. 서윤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냐? 나는 평소의 여유라곤 찾아볼 수 없는 민준의 얼굴과 하늘이 무너진 듯한 표정의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가방값이나 물어내라고 하세요. 물어낼게요. 얼마든 제가 다 물어낼게요. 지은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회장님, 서윤 언니,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요. 제가 배상할게요. 아버지는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보듯 그녀를 흘기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소더비 경매 아시아 지부장이 집에 왔다가 이 가방을 보고 감정가를 냈지. 아버지는 천천히 숫자를 불렀습니다. 120만 달러. 그것도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일 때의 가격이다. 그의 시선이 그 참혹한 식초 얼룩에 닿았습니다.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게 되었군. 문자 그대로 무가치 해졌어. 120만 달러? 지우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닭처럼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한화로 약 16억 원. 민주는 사색이 되어 의자 등받이를 잡은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습니다. 언제 왔는지 그룹의 법무 총괄인 왕 전무가 아버지의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사무적이고 딱딱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서윤 이사님. 이건 고의적인 재물 손괴에 해당하며 피해액이 특가법상 중대 범죄 수준입니다. 단순한 민사 배상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오빠, 민준 오빠. 오빠가 나 좀 도와줘요. 한마디만 해줘요. 지은은 울부짖으며
민준의 바짓단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준은 불에 댄 듯 화들짝 놀라 그녀를 피했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공포와 애원,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감정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입술을 달달 떨며 겨우 한마디를 짜냈습니다. 서윤아,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당신이 모르는 게 그뿐일까? 나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 목소리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식초에 젖은 가방 안에서 방수팩에 넣어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터치해 녹음 파일을 찾았습니다. 스피커폰을 켜자 지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적막한 홀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오빠, 그 늙은이는 언제쯤 은퇴한대? 그 딸녀는 멍청하고 눈치도 없으니까 얼른 차버려.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면 뒤이어 민준의 낮게 깔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 곧이야. 장인어른이 강남 재개발 프로젝트만 내 손에 완전히 넘기면. 녹음은 길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그야말로 폭탄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는 나를 낯선 사람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기업을 이끌어온 냉혹한 위압감이 더 이상 갈무리 되지 않고 터져 나왔습니다. 연 회장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왕전무에게 지시했습니다. 왕전무, 이건과 더불어 강민준 지사장이 담당했던 프로젝트 장부의 의문점들까지 전부 털어서 조사해. 경찰에 넘길 건 넘기고 소송할 건 소송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왕전무가 즉각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다시 나를 보셨습니다. 그 서슬퍼런 기운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서윤아, 이곳 공기가 탁하구나. 집에 가자. 나는 식초 냄새가 진동하지만 여전히 값비싼 그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지은과 넋이 나간 민준의 곁을 지나칠 때 민준이 맹수처럼 내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힘이 어찌나 센지 손목이 으스러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절망과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서윤아, 내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내 남편이잖아. 3년 부부 정이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내 손목을 잡고 있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무 힘을 줘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당혹감과 비굴함이 가득한 그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강민준 씨, 나는 우리 둘만 들릴 정도로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당신은 우리 아버지의 돈과 인맥이 필요할 때만 부부의 정을 찾았지. 이제 그 정 다 썼어. 나는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힘주어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바닥에 진흙 같은 지은을 마지막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배상금은 내 계좌로 입금해. 변호사가 연락할 거야. 말을 마친 나는 아버지가 내민 팔짱을 끼고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뒤에서는 지은의 무너지는 듯한 통곡 소리와 민준의 실성한 듯한 고함,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충격과 경악 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금빛으로 치장된, 그러나 숨 막히는 그 연회장과 함께 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밤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습니다. 코끝을 맴돌던 역겨운 향수 냄새와 식초 냄새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 손등을 토닥이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귀한 딸,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진작에, 아니에요, 아버지. 나는 바람을 깊게 들이마시며 아버지의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를 탓할 일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 없었던 것도 저고 오늘까지 참기로 선택한 것도 저니까요.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보였어요. 그리고 참을 만큼 참았고요. 아버지는 안쓰러움과 대견함이 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 다 봤으면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냐? 나는 망가졌지만 여전히 소중한 가방을 꽉 쥐며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완벽한 이혼. 그리고 그동안 그 사람이 사위라는 이름으로 빼돌린 모든 것들을 되찾을 거예요. 내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둘째, 그룹 계열사 중에 눈에 안 띄는 작은 부서라도 좋으니 제가 바닥부터 배울 수 있는 자리가 있을까요? 진짜 일을 배우고 싶어요. 아버지는 잠시 멍하니 계시더니 이내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모든 어둠을 날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잊고 말고 내 딸 서윤이가 일을 배우겠다는데 자리가 없겠냐? 하지만 바닥부터는 안 된다. 아버지의 눈이 의미심장하게 빛났습니다. 기왕 배울 거면 판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시작해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회장실로 출근해. 내 특별 보좌관으로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나는 아버지의 팔을 잡고 또각또각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걸어 나갔습니다. 구두굽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습니다. 등 뒤로 수많은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마치 정원을 산책하듯 걸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밤바람이 차다. 재킷이라도 걸쳐줄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공허함,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차가운 평온함 때문이었습니다.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닫히려는 찰나, 틈새로 민준의 처절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회장님, 서윤아, 제발. 나는 잠시 멈칫하곤 고개를 살짝 돌려 문틈 사이를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다 가진 듯했던 남자가 이제는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넥타이가 돌아간 채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왕 전무는 벽처럼 그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고 지은은 쭈그려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드레스는 술과 음식물로 얼룩져 내 가방보다 더 추레해 보였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나를 3년이나 질식시켰던 그 세계와 완벽하게 단절되는 소리였습니다. 엘리베이터의 금속문이 닫히고 밀폐된 공간에 들어와서야 아버지가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미간을 문지르셨습니다. 서윤아, 아비가 너무 독하게 한 건 아니냐. 좀 더 일찍. 아버지가 하신 건 딱 적당했어요. 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내 목소리는 조금 갈라졌지만 분명했습니다. 너무 빨랐으면 제가 미련을 못 버렸을 테고 너무 늦었으면 제가 저들에게 뼈까지 씹어먹혔겠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흐리멍덩하고 자신감 없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아버지의 전담 기사유, 기사님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에 들린 가방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고 놀란 눈치였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정중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와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본가로 가자. 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가는 불빛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요? 아시나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까 연 회장 소란 때문에 귀에 들어갔을 거다. 내 엄마 성격 알지 않냐? 당장이라도 쫓아오려는 거 내가 말렸다. 나는 항상 웃는 얼굴이지만 자식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는 엄마를 떠올리니 가슴속 응어리가 따뜻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난 혼자가 아니었어. 이혼 절차. 최대한 빨리 밟고 싶어요. 그리고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안 돼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가 지난 3년간 사위 명목으로 챙긴 이권, 빼돌린 자산, 심지어 회사 공금에 손댄 것까지 전부 다 찾아내야 해요. 하나하나 다 계산할 거예요. 내 머릿속은 점점 더 차갑고 명료해졌습니다. 그리고 유지은, 걔가 그렇게 설칠 수 있었던 건 단순히 민준 씨와의 관계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본가가 작은 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민준 씨가 뒤를 봐준 게 분명해요. 이익 공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 말에 놀라움과 기특함이 섞인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왕 전무가 감사에 들어갈 거다.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하겠지. 네, 우리 쪽에서도 따로 움직여야 해요. 민준 씨는 교활하고 자만심이 강해서 자기가 완벽하다고 믿거나 설령 들키더라도 정 때문에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증거 인멸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딸이 정말 다 컸구나. 오빠한테 맡기자. 그런 뒷조사하고 파헤치는 건 진우가 선수니까. 차는 어느새 한적한 성북동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대문이 보이고 차가 멈추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얇은 카디건 하나만 걸친 채 뛰어나오셨습니다. 서윤아. 내 딸.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생했어. 얼마나 맘고생이 심했니. 그 나쁜 놈이랑 여우 같은 기집애가. 엄마, 나 괜찮아. 어머니의 시선이 내 가방에 꽂히더니 숨을 들이켰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째. 내 할머니 유품을 어떤 놈들이 이래놨어. 여보,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애 추워요. 아버지가 어머니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달랬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튀어나왔습니다. 내 오빠 서진우였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왔는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채였는데 얼굴에는 평소에 장난기는 온데간데 없고 살기마저 느껴졌습니다. 서윤아, 오빠는 성큼성큼 다가와 나를 살피더니 안도한 듯 표정이 조금 풀렸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강민준 그 새끼 어디 있어? 그 옆에 붙어먹은 년이랑 내가 지금 가서 아주 묵사발을 내버릴라니까. 오빠, 진정해. 이미 다 처리했어. 처리? 뭘 처리해? 그냥 그렇게 끝냈어. 내가 그 자식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눈빛이 뱀 같다고 했잖아. 감히 내 동생 눈에 피눈물 나게 해? 진우야.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오빠는 씩씩거리면서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분은 풀리지 않는지 허공에 주먹질을 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자 아버지는 연회장에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식초 사건, 짝퉁 발언,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까지. 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떠셨고 오빠는 소파 팔걸이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혼.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그 자식이 챙긴 돈 전부 다 토해내게 할 거야. 감방에서 썩게 만들어줄 거라고. 오빠, 법으로 해결할 거야. 감정적으로 굴지 마. 아버지는 내게 물으셨습니다. 서윤아, 내 생각은 어떠냐? 아까 차 안에서 단순히 이혼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 나는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네, 첫째, 이혼은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더 엮여있는 게 역겨워요. 둘째, 민준 씨가 횡령한 돈, 그 여자한테 쓴 돈, 전부 공동재산 횡령으로 소송해서 받아낼 거예요. 셋째, 회사 차원에서의 고소와 해고는 공개적으로 진행해 주세요. 본보기로 삼아야 해요. 넷째,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 가방에 대한 배상. 돈도 돈이지만 공개 사과를 요구할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무식하고 천박했는지 만천하에 인정하게 만들 거예요. 오빠가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좋아, 역시 내 동생이야. 사람 죽이는 건 칼이 아니라 말이지.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옆자리에 빈 공간을 더듬지도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밖에서 들리는 새소리가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식탁. 오빠는 노트북을 두드리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찾았다. 강민준 이 자식,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오빠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8억이 넘는 자금 흐름이 이상해. 수취인이 유령 회사인데 대표자 이름이 유지은이야. 게다가 오빠는 혀를 찼습니다. 너한테 제일 비싼 선물해 준 게 뭐냐? 글쎄, 1,000만 원짜리 목걸이, 1,200만 원. 웃기고 있네. 여기 봐라. 지난달
백화점 명품관에서 4,600만 원 결제. 수취인 비고란에 사랑하는 제이에게. 제이가 누구겠냐? 지은이지. 나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1,000만 원짜리도 벌벌 떨며 받았는데 내 연녀에게는 4천이 넘는 걸 긁었다니. 더 대박인 건 이거야. 내 명의로 된 강남 오피스텔 기억나? 투자용으로 샀다던 거? 그거 민준이가 회사 공금 횡령해서 산 거야. 그리고 거기 지금 누가 살고 있는지 알아? 유지은 부모가 살고 있어. 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내 명의를 도용해 집을 사고 거기에 내 연녀 부모를 살게 했다고.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오전 10시 그룹 법무팀장과 담당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가압류, 횡령 고발, 손해배상 청구. 모든 서류가 일사천리로 준비되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나는 5억 원을 불렀습니다. 상징적인 액수였지만 내 의지를 보여주는 숫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에게서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수십 통 쌓였습니다. 서윤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오해야. 우리가 대화로 풀 수 있잖아. 내가 잘못했어. 지은이가 꼬신 거야. 난 너밖에 없어. 나는 그 문자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유지은이었습니다. 어제의 그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퉁퉁 부은 눈에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그녀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모님,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민준 오빠 감옥 가면 저도 끝이에요. 그녀는 바닥에 머리를 대시며 울부짖었습니다. 용서? 지금 용서를 구하러 온 거니? 내가 차갑게 묻자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할게요. 민준 오빠가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오빠가 회사 몰래 뒷돈 챙긴 거, 하청업체 리베이트 받은 거, 심지어 안전사고 은폐한 것까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거 다 알려드릴 테니까 제발 저는 봐주세요. 오빠가 흥미롭다는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호호, 개들끼리 물어뜯기 시작했네. 어디 한번 드러나 보자. 지은은 살기 위해 자신이 사랑한다던 남자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렸습니다. 불법 대출, 이중장부, 산재사고 은폐. 듣고 있자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알던 남편은 괴물이었던 겁니다. 좋아, 자료 다 넘겨. 정상 참작은 고려해보지. 오빠의 말에 지은은 안도하며 서류 뭉치를 넘기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녀를 봐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법적 공방은 치열했지만 결과는 뻔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민주는 구속되었고 지은 역시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년 후 홍원그룹 자선 파티장. 나는 무대 위에서 사회공헌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1년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성장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오빠가 샴페인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때? 서윤 이사님. 이제 좀 폼이 나는데. 놀리지 마, 오빠. 아, 소식 들었냐? 강민준 징역 5년 확정됐대. 유지은은 집행유예 받았지만 동네방네 소문 다 나서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 배상금. 법원에서 10억 넘게 인정해줬어. 민준이 놈 남은 재산 탈탈 털어도 모자라서 평생 갚아야 할 거다. 아버지가 그 돈으로 전통공예후원재단 만들자고 하시더라. 외할머니 뜻기려서. 좋네요. 그때 테라스 문이 열리고 훤칠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와 협력 관계인 태성그룹의 후계자 류진우 전무였습니다. 서 이사님, 아까 발표 인상적이었습니다. 내일 미팅 때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군요. 그의 눈빛에서 정중한 호감과 신뢰가 읽혔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류 전무님, 기대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은 지옥 같았지만 동시에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보호받아야 할 딸도 아닙니다. 앞으로 펼쳐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어떤 폭풍우가 와도 이제 나는 내 힘으로 건널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